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5명의 초등학생이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분육깡통과 막대기를 들고 나선 평범한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건 살아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두개골에 구멍이 뚫린 유골이었거든요.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은 지방의회 선거일이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라 직장인도 학생도 전부 쉬는 날이었죠. 대구 달서구 성서지역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동네 아이 5명이 한 친구네 집 앞에 모여서 시끌벅적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에 새들어 살던 청년이 시끄럽다며 밖에서 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서 놀까 고민하다가 집 근처에 있는 와룡산이라는 동네 야산에 올라가기로 합니다. 실종된 5명의 아이들을 나이 순으로 말씀드리면 9살 김종식 군, 10살 박찬인 군, 11살 김영규 군, 12살 조호형 군,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았던 13살 우철원 군이었습니다. 이 5명이 함께 와룡산으로 향한 뒤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 아이들과 같이 있었던 또 다른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김태룡 군인데 이 친구는 아침을 먹지 않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오겠다고 했고 실제로 밥을 먹고 와룡산 입구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김태룡 군은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선택 하나가 유일하게 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사라지기 전 목격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실종된 조호형 군의 형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 근처를 지나가다가 동생과 친구들이 걸어가는 걸 봤거든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도롱뇽 알 주우러 간다고 했고 형은 별 생각 없이 그래 잘 가라 하고 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와룡산 기슭 마을에 살던 한 아주머니도 선거일이라 일찍 투표하러 가는 길에 오전 9시쯤 아이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는 더 있었습니다. 맏형이었던 우철원 군과 같은 반이었던 친구도 우철원 군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룡산 입구에 있는 걸 봤다고 진술했고 같은 학교 4학년 학생도 그날 동네 형들과 와룡산에서 도롱뇽 알을 채취하러 갔다가 형들과 헤어져서 혼자 산 중턱 무덤 있는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학생이 오전 11시 반쯤 산 위쪽에서 약 10초 간격으로 2번의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이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 11시 반에서 정오를 지나면서부터 5아이들의 행방이 완전히 끊기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아이들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에 산 근처를 직접 찾아 헤맸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최초 신고 시간은 당일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선거일이었다는 거예요. 경찰 인력이 투표소 관리에 집중돼 있던 상황이라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래도 일부 경찰과 부모님들이 함께 새벽 3시까지 와룡산을 뒤졌지만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종 일주일 만에 집단 가출로 처리됩니다. 5명의 초등학생이 한꺼번에 가출이라니 가족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었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특별 지시를 내려서 전국의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와룡산을 비롯한 전국을 수색하도록 했지만 아이들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부터 가출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와룡산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달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신고 접수 후 2-3일은 경찰도 와룡산을 수색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출로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수색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고 정작 핵심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은 약해진 겁니다. 참고로 이 사건이 왜 개구리 소년 사건이냐면 원래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 거였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와전돼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사건 직후에는 돈을 노린 범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도 있었습니다. 실종 2-3일 뒤에 김종식 군의 아버지와 외삼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현금 400만 원을 와룡산 정상으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경찰은 이게 공개되면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공개로 처리했고, 아버지가 돈을 갖고 약속 장소에 갔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외삼촌 집으로도 한 번 더 전화가 왔는데 경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전화의 주인공이 진짜 범인이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든 건 허위 신고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아이들을 봤다,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짓 제보가 쏟아지면서 경찰 수사에 큰 혼란을 줬거든요. 게다가 사건을 둘러싼 온갖 음모론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는 실종된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이고 암매장했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어요. 피해자 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이었죠.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는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살다가 2001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26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와룡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올라갔던 한 시민이 땅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벌인 결과 4명의 유골이 먼저 발견됐고, 이후 1명이 추가로 발굴됩니다. 총 5구의 유골이었습니다. 와룡산에서 발견된 5구의 유골이라는 점에서 개구리 소년일 가능성은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실종 당시 아이들 중 4명은 운동화를, 1명은 장화를 신었었는데 유골과 함께 발견된 신발이 이와 일치했거든요. 현장에서 나온 운동복과 옷가지들을 보고 김영규 군의 아버지는 80%는 내 아들의 옷이 확실하다고 했고, 조허영 군이 하고 있던 보철물까지 발견되면서 DNA 검사 전부터 사실상 확인이 된 겁니다. 11년 만에 아이들은 유골로 가족 곁에 돌아왔습니다. 유골 현장에서 탄피도 함께 발견돼서 혹시 총에 의한 사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와룡산 근처에 54단 사격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발탄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경찰은 사건 당일이 선거일이라 공휴일이었고 사격장에서 어떠한 사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공휴일에 사격 훈련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가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유골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가장 나이가 많았던 우철원군의 두개골에는 양쪽을 관통한 구멍이 발견됐고, 모서리에 금이 간 형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로 머리 위에서 아래로 충격을 가한 흔적이었고, 두개골에서만 25개의 손상이 경사진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함몰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경찰은 이 흔적을 통해 범인이 사용한 무기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종식 군의 두개골 앞머리 부분에도 구멍 형태의 손상이 있었고, 부식이 상단이 진행된 상태에 이끼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이 사후에 농기구나 돌 등에 의해 생긴 게 아니라 우철원 군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둔기에 의한 것이었고, 10cm 정도의 골절과 뒷머리에 손상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사망 전에 생긴 충격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규 군의 경우에는 우측 두개골 부분에 주먹이나 둔기로 맞았을 것 같은 함몰이 발견됐는데 뼈가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였습니다. 정밀검사에서 옷깃과 매듭, 단추가 찢어져 있는 것도 확인됐고, 이건 강한 외부 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박찬인 군은 백골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는데, 이건 유골이 땅속이 아니라 지상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다는 의미고, 자연적 부식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조호영 군의 두개골은 5명 중 상태가 가장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에 대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합하면 5명 중 3명은 둔기나 흉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고, 나머지 2명은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일부 언론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고 자연사한 게 아니냐는 보도를 했는데, 법의학팀의 최종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타살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철원 군의 두개골에 있던 칼 구멍 2개는 강력한 타살 증거였고, 법의학자는 이 손상들이 넘어지거나 추락해서 생기는 외상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종식 군의 경우에는 팔벌가 부러져 있었는데 이건 스스로 넘어져서 부러지는 형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생기는 방어골절이었거든요. 타살은 확정됐지만 누가, 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죽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수많은 의혹들이 남아있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